5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던 4월 고용지표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은 데다 유로존 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다우와 S&P가 1%대로, 나스닥이 2%대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유로존의 정치 이벤트에 따른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증시가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을 비롯해 4개 저축은행이 오늘 영업 정지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 반 동안 전체 5분의 1인 20개 저축은행이 퇴출됐습니다.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4곳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개시되면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직원 등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앞서 공지해드린 대로 2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차트를 통해서 시장 흐름 분석을 해보고 또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와 함께 오늘장 대응할 수 있는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 있죠. 주식소녀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키워드를 뽑아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차게 준비해보고요. 샘플러스 라인업은 그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네 분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들 받아보시고 AS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순서인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로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네, 50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코스피 지수가요. 지난 금요일장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1980선 후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 특징적인 점이 있다면 전기전자 낙폭이 정말 크게 나왔었는데 삼성전자 3% 급락.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변곡점을 맞이해서 주가가 어떤 변곡을 맞이할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이제, 밝힐 때가 됐는데 왜 그랬겠나, 이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변곡 타임에 와 있는 그런 장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00일 이제 전후에서 이제 그러니까 90일 넘어가면은 100일 가까이 가면 장 자체가 굉장히 큰 변곡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00일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장 자체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바닥에서 100일 가까이에 올 것이다 오면 근데 지금 현재 95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폭풍 사정권에 들어오는 겁니다. 폭풍 사정권에 들어오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사실 폭풍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장이 이제 과거도 보면 장 자체가 항시 100일 전후에서 사고를 치는 모양을 보입니다. 100일 전후에서 사고를 치는 모양을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제 100일 전후에서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주식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현금화 할 수 있으면 현금하고 주식 매매를 하지 마라고 누차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지 마라고 했는데 장 자체가 일단 먹기가 굉장히 힘든 자리이고 그 사이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약세를 계속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상승 종목이 뭐 나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장 자체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이 많이 물린 자동차 주식 관련 이런 주식들은 짧은 기간에 많이 빠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분명한 것은 약세 모드다. 약세 모드는 뭐 누가 말할 수 없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보면 뭐 원금 회복이라든지 뭐 하반기에 장이 좋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다. 하반기까지는 우리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누가 뭐래도 지금 장은 약세 모드다. 20일, 60일 데드 크로스에서는 누가 뭐래도 약세 모드란 것은 분명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변곡을 맞이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오늘 장은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5일의 평은 저는 하방 이탈을 할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을 캔들 차트가 다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내내 주 내내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고 최후에 제가 볼 때는 120일 가까이도 120일 1250 가까이도 주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적으로 봤을 때 60일 이하의 이평은 지금 역배열을 완성하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면서 오늘 이번에는 여차하면 5일 이평이 120일 이평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면 이제 후행 스팬이 제일 안 좋죠. 제가 누차 이제 후행 스팬 이때 하락을 좀 지지할 억제할 뿐이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후행 스팬이 이제 구름대 안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 자체가 이제 계속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장의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구름대 아래에서 나오면서 기준선이 움직이는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선의 움직임이 오래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3일 정도 있으면 기준선이 하락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월하 하락하고 수요일 날 반등 보통 기준선이 하락할 때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다가 수목 조금 반등했다 금요일 추가적으로 또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 자체가 본격적인 하락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그런 과정이고요. 본격적인 하락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한 달 정도, 한 달이나 한 달 한 20일 정도 한 달 한 총 합쳐서 한 28일에서 30일 정도 있어야만이 본격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장 자체가 계속 약세 모드면서 우리 개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 자체는 한 다운되는 그런 모양을 저는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누차 보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장의 변곡점은 일단 단기적인 변곡점은 구름이 바뀌는 선입니다. 구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참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거든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장이 먹을 거 없습니다. 자기가 매매나 테크닉적으로 자신이 매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단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열흘 후 정도의 변곡점 그때 반등의 시세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금을 아끼시고 지금은 치고 빠지는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이미 못 사기 때문에 장 자체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선물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 자체가 중심에 와 있습니다. 선물이 누구도 돈 먹지 못하는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도 돈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외국인의 기관들이 그 사이 외국인들이 조금 먹은 것까지 환매수를 지금 다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고 한쪽으로 슬리마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상승 쪽은 돈 먹을 수 있지만 하락 쪽은 돈 먹을 수 없는데 지금 주식가를 보면 상승 쪽에 매물이 굉장히 많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쪽에 매물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락 쪽에는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더 강한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조심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힘든 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일단 정리를 일단 계속 누차 지난주에 이제 제가 월화수 계속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참, 저도 물론 전문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시중에 전문가들이 너무 돈을 벌려고, 솔직히 그런 게 너무 심합니다. 심해가지고 무조건 원금 보전, 300만 원가 100억 벌었다 순 사기꾼들이니까 그 관상 보세요. 다 잡놈 사기꾼 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 믿지 말고 지금 원금 주가가 뜨는 종목인 그런 그 원금 회복 단기간 원금 회복하는 사람일수록 잡주를 많이 추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계륵입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뜨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덕을 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빠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뭐 말할 거 없죠. 더 빠집니다. 삼성전자가 더 빠지게 되는데 삼성전자를 우리는 진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극한다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일단 조정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지 않으면 다른 주식이 다 죽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 이번에 일단 138만 원, 140만 원대가 일단 제가 그때 이제 단기적인 꼭지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신고가 내기에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신고가 내기는 힘들기 때문에 장 자체가 계속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강세 보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못 사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세 보이면서 2등주 그 사이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비워먹는 거지. 우리가 삼성전자 이거 사면 돈 먹는 거 알면서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자기는 주식을 48년 하는 분을 했다 하는 어른을 한번 만나 그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삼성전자를 한 번도 안 산 게 페인이다. 근데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도 삼성전자를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강세를 보여야 그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 일단 강세 보이기에는 일단 조정을 130만 원 초까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 자체는 계속 약세를 보일 것 같고 또 일단 저축은행이 뭐 증권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좀 금융시장에서 어떤 경색 문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장은 계속 약세 모드로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국내 주식도 조금 더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업종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1등주입니다. 1등주인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참 가장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문제되는 게 이제 석유화학 주식이거든요. 석유화학 주식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이제 비수를 꽂았는데 일단 반등하는 국면인데 반등이 워낙 낙폭 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이한 거는 뭐가 특이하냐면 요즘은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식이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전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일단 낙폭 과대 종목에서 실적이 전년 비해서 나빠지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 쪽으로 이제 바닥에서 한 10% 정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차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전차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3%나 45%인데 전차 비중, 전기와 이제 자동차 주식 관련 주식이 이제 반등하지 않으면 주가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저봅니다. 그 대신 이제 전차가 쉴 때 이제 2등 주식이 있던데 2등 주식이 이제 크게 세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건설주고 두 번째가 이제 조선 관련 운송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내수 관련 주식인데 내수 관련 주식 중에 제가 이제 전력 부분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름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전도 좀 날 것 같다. 어쨌든 간 뭐 지금 한국전력이 전력가 14%는 올려야 된다 하는데 전력값 올리는 데 대해서 저항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의 전력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이 이미 싼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력값이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 전력값이 오르면 전력값에 대해서 한국전력이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이런 두 종목이 괜찮지 않아요. 이미 가스공사 같은 주식은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전력 4인방 중에 이제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 이런 관련 두 종목들은 계속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이미 한국전력은 바닥에서 치고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력 에너지 4인방 중에 이 두 종목들은 저점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건설주가 이제 문제를 강한데요. 건설주가 주가가 이제 일단 조금 고점에서 한 10%에서 15% 하락 후에 반등하는 모양이
약세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주는 조금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조금 더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에너지 관련 주식 쪽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조금 한번 계속 한번 바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LG그룹에 대해서 계속 지금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LG그룹을 악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LG그룹은 여러분 당분간 쳐다보지 마라. 그리고 또 실적이 나쁘면서 주가가 이미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그룹은 당분간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현대그룹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올리는 편은, 어쨌든 간에 올해는 삼성그룹이다. 저는 삼성그룹에 이제 계속 포인트를 맞추고, 삼성그룹 외에 SK나 뭐 한진그룹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그룹들은 그냥 양념으로 사는 거지, 전체적으로 장은 제가 볼 때는 삼성그룹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조금 반등하니까 좀 코스닥에서 물 먹었던 걸 잊어버리고 뭐 코스닥주가 또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코스닥주는 제가 지금 볼 때 주가의 하락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주는 아직까지 저는 바닥을 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코스닥이 급락 후에 반등 후에 추가적으로 빠질 것이다. 저는 코스닥이 420p까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한 20% 정도 더 빠지는 그런 장세가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또 늦지 않았다, 우량주로 동참하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돈 먹기 힘든 장인다, 쉬어라, 누구 말을 또 듣지 마라, 더 잡놈들 말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분명히 쉬어가는 장이다. 원금 회복이가 뭐고 본전만 까먹으면 됩니다. 원금 회복 뭐하니까 여러분 현금화에 주력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도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단무지 정신으로 우량주 사가 좋은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가능하니까요. 이 시간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선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흔히 이분을 보고 주식계 안 잘리나 졸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성격만큼이나 주식시장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것 같은 분입니다. 이순복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대본에 안 졸리나 졸리라고 나와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안 잘려도 졸리라는 분들도 계세요. 네, 자, 오늘 매일 아침 센플러스, 센걸 시장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될 텐데 네.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좀 각오부터 들어볼게요. 네, 오늘서부터 이제 그 서울경제TV의 첫 선을 보이는 이 센TV, 센걸. 사실 이건 이름을 제가 정했는데요. 네. 이 센TV, 서울경제TV를 흔히 이제 센TV라고 하길래 뭔가 이 시간대에는 어리바리한 이런 컨셉보다는 확실하게 저의 컨셉에 맞게 좀 센 이야기를 하나씩 갖고 나와서 네. 장 시작하기 전에 과연 어떻게 장을 좀 봐야 될까라는 그런 컨셉을 한번 갖고 나왔고요. 이 조금 전에 해주셨던 천성총론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기꾼이란 단어를 아침에 쓰시더라고요. 네. 참 아침에 쓰기 센 단어긴 한데 저는 비슷한 단어로 양 선생이라는 단어 앞으로 좀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양 선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인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지난 주말 마감인데 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봐야겠죠. 일단 고용지표 악재가 컸습니다.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어떻게 읽어야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아니면 오늘 증시를 좀 이어갈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이야기는 조금 삐딱선을 한번 타보려는 내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우선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바로 유가가 3개월 만에 하락했다라는 이 1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라는 이유였고요. 왜 그러면 1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했다라는 이유를 원인을 봤더니 미국의 고용 부진이 바로 유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멘트가 하나 초점이 잘못 맞힌 멘트가 있는데요. 같은 달 실업률은 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치보다도 실업률은 다운이 됐고요. 네. 지난달에 8.2%에서 8.1%이기 때문에 0.1% 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반영을 했냐면 실업률, 한동안 우리가 실업률이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이러한 멘트가 아니라 단지 고용이 부진했다. 이런 멘트로 약간 부각시켰던 모습은 이번 주에 좀 어쩔 수 없이 조정의 빌미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저 밑에다 다운시키고 고용 이야기를 좀 들고 왔구나, 이제 부각시켰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고용 부진이 되면서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경기 둔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지만 경기 둔화가 되면 다시 이 조정 국면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며 그쵸. 그다음에 또 대선과 앞둬서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는 뭔가 또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고용 부진으로 인한 주가 조정에 대한 빌미를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이번 주 한 주 흐름을 본다면 이 버냉키 의장이 어떤 코멘트를 할 것인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결국에는 네. 재선을 노리려면 실업률을 잡아야 되고 고용을 네. 잡아야 되는 거고요. 뭐 3차 양적 완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QE2가 종료가 되면 또 네.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 이번 주, 그러니까 이 올해 큰 이슈들, 뭐 대선 테마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마다 굵직굵직한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건 버냉키건 네. 어쩔 수 없이 무언가 부양책을 내놓을 건데 과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실업률을 잡고 고용을 확장시키기 위한 큰 정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선반영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순복 전문가 시점에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센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어떤 내용도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매일 아침에 이제 센 이야기를 하나씩 들고 나올 건데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과거를 좀 생각해봐서요. 2012년 올해 3월 22일 날 모 D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8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 외국계 증권사에서 200만 원짜리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네. 그 걔네 보고서 그 증권사가 혹시 저한테 영어로 따질까봐 네. 제가 외국계 증권사는 안 갖고 나오고 대신증권 D증권사에 180만 원짜리 보고서를 들고 왔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그때 180만 원이나 보고서가 나왔을 때 우리 앵커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증권사에서 리포트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날 주가는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글쎄 사실 약간 반신반의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180만 원 너무 세게 불렀다라는 네.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가격을 그 180만 원이란 가격이 나온 이유는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당시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경우에 180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항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보고서가 나올 때 이 가격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애널리스트, 이 리서치 센터장이 어떠한 관점으로 인해서 이 보고서를 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그 추천 사유 요약을 좀 해왔는데요. 근본의 리턴 사이클이 휴대폰, 반도체, LCD와 상황과 굉장히 흡사했다. 그래서 180만 원이란 가격이 나왔고요. 특히 스마트폰 판매 강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LCD 업황 회복이 예상돼서 2012년 연간 영업이익이 25조 원을 기록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 그러면 아직까지 메모리라든가 LCD는 업황이 회복이 아직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미국의 뭐 경기 부진이라든가 전 글로벌 증시의 경기 부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LCD라든가 아니면은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업황 회복을 이야기하기는 아주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적 모멘텀을 봤을 때 뭐 반도체, LCD의 실적 개선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2분기가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전망으로 추천 사유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3월 22일에 삼성전자의 18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네. 우리 앵커님도 반신반의 하셨다고 하셨지만 네. 많은 전문가가 너무 세게 불렀다라고 했지만 삼성전자는 14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80만 원까지 못 갔지만요. 그게 이유가 3월 달에 이 보고서가 나오고 그 이유는 4월 달에 실적 시즌을 앞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종합지수를 이끌면서 뭔가 실적 시즌을 선반영된 모습이 보였었고요. 특히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주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갤럭시 S3를 출시를 앞두고 또 다시 뭔가 주가가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오전에 하는 주저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삼성전자에선 이미 갤럭시 S4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삼성전자는요, 이렇게 애플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새로운 걸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삼성 갤럭시 S3에 대한 모멘텀이 네. 받기에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왜 삼성전자에 대한 그 보고서를 센 걸로 갖고 나왔냐면 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주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 저보다 먼저 하셨던 지금 전문가분께서 삼성전자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대장 녀석이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변동성을 빌미로 해서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180만 원 보고서와 함께 200만 원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요. 네. 단지 지난주에 좀 주가가 먼저 삼성전자가 주가에 먼저 반영됐다는 거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센 이야기로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좀 어떤 각오로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 같아요. 예, 특히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와 S&P 선물지수도 거의 네. 1% 정도의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증시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기관들이야 가끔씩 배신을 잘 하고요. 오늘 증시를 보면은요,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일도 있고 금통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정장에는 쉬어라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조정장세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쉴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이 누가 있을까? 그쵸.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네. 또 이런 쉬어가는 장세 속에서 굉장히 대선 테마주를 빌미로 해서 개별주가 활개를 칠 모습이기 때문에 내 종목은 지금 마이너스로 죽쓰고 있는데 다른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현금이 있으면 좀 사고 싶은 마음이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쉬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좀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특별히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특히 그런데 오늘 밤에 열릴 미국 증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뭔가 이제 경기 회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걸 좀 보일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2012년에는 각국의 큰 대선 테마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주식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거로 큰 그림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예상했던 우리가 생각외로 전문가들이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의외로 이번에 실적 시즌에 강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맞아야 될 조정이라고 좀 이렇게 냉정한 마인드로 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코스닥 테마주라든가 대선 테마주들이 활개를 보이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저축은행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코스닥 기업들이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개인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서 개인 부채에 대한 많이 관심을 쏟고 있지만 코스닥 기업의 대부분이 거의 50%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지금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모습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코스닥 테마주라든가 이런 테마주 단기 매매로 재료를 가지고 매매하시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단지 그런 매매 하시더라도 조금 매매하시기 전에 한 번만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그렇게 좀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은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네요. 네. 예, 어제 약재가 또 오늘의 호재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시간도 기대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식의 지존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촌놈의 승부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정호영 전문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각오로 이번 시간 임해 주실 것인지 각오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제가 방송 출연은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2년째인데, 네. 서울경제TV는 오늘 처음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전해드려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영 대표와 오늘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말 의미가 있는 그 뜻깊은 시간이 될 텐데, 자, 오늘 첫 순서로 오늘 시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저는 증시시황에 대해서 1월 말 3월 중순에 2050선을 고점이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2050선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중기시황은 여전히 2050선 고점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인 시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2000선 회복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아마도 1950선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하락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반등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또 앞서 다른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한 번 좀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전문가님은 뭐 코스닥 개별 종목들 잘 선별해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정우영 대표님은 오늘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십니까? 먼저 현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물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975선 이상이라면 한 30% 정도 주식 비중 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 아래라면 한 20%. 그러니까 가볍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왜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말씀드리냐면은 현물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주식 비중입니다. 그래서 시황에 따라서 비중을 좀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달라. 뭐 0%보다는 약간 정도 어느 정도 가담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파생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 매매하신 분들에게 이제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세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하락 쪽에 베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단타 매매는 이제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적당히 섞어서 운영해 주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 비중, 현물 쪽에서 말씀하신 코스피 지수가 1975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두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1975포인트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지 들어볼게요. 예, 2000포인트는 돌파되기 현재 어려운 상태고요. 네. 1975포인트도 이제 그 이탈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1975포인트 이상이 지지가 된다면 30% 정도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 이하라면은 그 다음 단계가 한 1950선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0% 사인을 해도 쉽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전략을 짜드린 건데요. 뭐 20, 30% 정도라면 큰 무리가 없겠고요. 기술적으로는 1980선을 제가 이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그게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975선 정도라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1975포인트가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우영 대표님의 오늘장 관심 업종 좀 어떤 쪽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에서는 특별하게 접근할 만한 업종이 없습니다. 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 정도 가볍게 대응하시면은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장세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순환매가 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제약주를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테마주를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보고 이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건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무제표가 형편없는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연말까지는 정치인 테마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비중만 좀 잘 지키셔서 대응해 주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그럼 앞서 코스닥 제약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거의 4일 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 급등했다는 부담감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종목들 과감하게 투자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셀트리온을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원래 코스닥의 3인방은 메디포스트, 삼성, LNS, 조화제약 이게 원래 3인방입니다. 네.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이 바이오 1등이기도 하지만 이제 코스닥 전체 1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접근해 주는 게 낫겠고 전업 투자자라 그러면 원래 3인방이었던 메디포스트, 삼성, LNS, 조화제약 중에서 적당히 한 10% 정도 비중을 두고 손절가 한 10%, 목표가 한 20% 정도로 접근해 주시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 제약 관련된 업종 그리고 정치인 관련주 한번 테마주로 짧게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우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또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익 IPS는 지난 거래일 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량도 늘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원익 IPS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외국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그 쌍그리 매수세에 힘입어서 단숨에 이제 매수가 윗자리까지 이제 올라왔는데요. 우선 좀 거래량 없이 주가가 밀린 모습은 썩 좋지 못했다라고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 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은 쌍바닥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후에 어제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장대봉이 이제 일단 그 바닥 자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좋은 현상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우선은 그 장대 양봉이 나온 그 자리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 한 봉에 다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요. 결국 5일선, 11선, 20일선 등을 모두 한 번에 섭렵했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이 갖춰졌다. 결국에는 이제 또 반등을 또 시도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그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리스크 관리는 일단 분명히 좀 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7,800원 그 윗자리에서 마감을 한다면은 재차 8,400원 목표가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대로 보유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ICK라는 종목입니다. ICK도 여전히 좀 거래량이 없는 모습입니다만 지금 자리를 그 거래량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가격을 좀 수렴한 이후에 힘을 또 발산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준비하는 이제 그 자리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긴 횡보의 약 2개월간 이제 약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점과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론 탄력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지금 매수가 윗구간대에서 계속 상승을 시도하는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중순부터 후반부로 이제 갈수록 재료 모멘텀, 이제 실적과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하는 시장인 만큼 현재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는 반면에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꺾였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슈프리마의 경우에는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 좀 긴 흐름을 본다면 여전히 계속적인 매수의 흐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고점 자리 15,000원 저항대를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좀 차익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수급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일정 이전에 이제 그 매물 저항 구간대를 아직 소화를 시키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일단 접근을 한 만큼 여전히 계속해서 17,5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는 비중 축소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한국사이버결제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제 동사는 이제 그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와 또 오프라인 이제 부가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죠. 요즘 들어서 소셜 커머스 또 게임 업종 또 전자상 거래액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이제 늘어남과 동시에 매출 성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정적으로 시장 안착을 또 시도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한국사이버결제는 온라인 결제 시장 확대에 대한 이런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또 성장성을 주목해 보아야 할 그 종목인데요. 현재 그 시장을 고속으로 그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만이 지금 상승하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사이버결제도 포함이 되겠죠. 또한 지금 시장 수급 모멘텀 결국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로 나눠서 본다면은 대형주만 지금 일부 좀 필터링돼서 이제 상승한 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실적이 포함된 그리고 반등이 크게 나오지 못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들고 있는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 한국 사이버 결제를 관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또 외국인이 일부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장기적인 추세대로는 꾸준히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역시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전망과 또 비전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어느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제 그 시장이 뭐 해외 시장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좀 강한 출발을 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요, 7,350원부터 7,400원 구간대에 들어온다면 한번 접근해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시해드리고 있는 그 한국 사이버 결제는 목표가는 8,100원 수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한 7,050원 밴드까지 좀 여유 있게 잡고 좀 접근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지난 종가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요. 지난 거래일에 5%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 부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그 눌림 자리에 있을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우선은 그 한국 사이버 결제도 21선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시초가 오늘 지금 예상 지수가 7,300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시 50분이 넘어야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7,500원짜리 구간대 21선 저항이 계속 있다라는 점. 결국 지금 자리에서는 5일선과 11선이 밑단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만큼 좀 눌림 자리를 주었을 때 접근을 한다면은 좀 시간적으로는 한 이틀에 3일 정도 추가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G 플러스 3% 넘게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보이는데요. 오늘 20일 돌파 가능할까요?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이면서 네. 추천드렸던 매입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2선을 돌파했다가 밀려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외인과 기관이 금요일날 대량 순매수가 다소 희망적인 모습입니다. 금일 전략은 금요일날 다우지수의 하락으로 약간의 조정이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매입가인 5,900원 이탈 시 비중을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네. 상황이 안 좋을 때가 매수 기회라는 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화제약은 수익률이 7%인데요. 한번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그 테마적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이게 중요한 자리, 21선 자리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지하지 못하고 연이틀 좀 상승했던 물량이 또 출회될 건지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이제 은행주도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제가 5월 달에 예. 금융주의 반등을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신한지주가 지금 반등 흐름을 저번 주에는 잘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이제 저축은행 사건 때문에 금일 금융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매입가보다는 저희가 지금 수익 중이기 때문에 일단 41,000원을 좀 기준으로 이탈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4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인텍도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뉴인텍은 금요일날 추천하자마자 예. 손절선을 건드리는 바람에 지금 손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금일 지금 동시효과 상황은 아직 50분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1,800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1800선이 관건이겠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지난 거래일 최고가 1,400원도 기록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파라다이스 이제 금요일날 편입을 했죠. 금요일날 편입을 하고 금요일날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저점 자체가 10,000원대에서 9,900원 사이에 지금 형성이 좀 강하게 돼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는 파는 자리가 아니죠. 일단은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자리고요. 대신에 저점을 확실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지금 악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악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시장의 흐름 자체를 종목이 따로 간다는 것은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악재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파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시장 흐름과는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신고가를 도전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가치적으로 접근하시고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기대해보면서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일기획인데요.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요. 네. 일단은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갤럭시 S3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마케팅을 전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지금 전략 자체가 항상 저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그날 이제 21,100원이죠. 21,100원. 그 신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거기서 기관이 많은 매도 물량이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희가 샀던 가격이죠. 19,700원. 19,500원짜리는 아직까지 두터운 지지선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벌써 악재라고 생각되는 실적 대한 부분은 벌써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조금 이것도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요. 제일기획하고 지금 파라다이스랑 느낌 비슷합니다. 느낌 비슷하고 거의 뭐 지금은 사촌동성벌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두 개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자리에 있는 두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샘플러스 라인업 통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추천과 AS 받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예상 지수가 19포인트 하락한 1969포인트, 전거래보다 1%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낙폭이 크죠. 0.79포인트 내린 486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이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으니까 이 점들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